생모닝 128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대구는 비가 조금씩 오네요. 네. 어제 그제 너무 더웠어요. 무슨 봄 초여름인 줄. 옷은 두꺼워졌는데 굉장히 덥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 오고 난 뒤에는 추워진다는데, 많이 와요? 저기는 살짝 옵니다. 적당히. 네. 오늘은요, 16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네, 나갈 차례입니다. 네. 다시 서윤의 이야기에 집중할 시간이었다.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내려놓은 그녀가 양손을 깍지 낀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때 취하는 자세라 살짝 긴장이 되었다. 이제 해빙 신호등에 대해 아실 차례예요. 신호등이요? 네, 우리도 초록불에 길을 건너고 빨간불에 멈추잖아요. 해빙 신호등도 비슷한 원리예요. 소비할 때 해빙인지 아닌지 알아내는 방법이 그것이죠. 초록불을 느끼면 그대로 돈을 쓰고 빨간불을 발견하면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기가 솔깃했다. 막상 해빙을 해보니 내면에서 보내는 신호가 항상 분명했던 것은 아니었다. 맞아요. 내면에서 보내는 신호가 분명한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 믿음대로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릴 때도 많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니 반가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혼자 믿는 게 뭐가 있으면 '나는 내 필이 딱 맞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느낌이 딱 맞아.' 이랬거든요 제가. '난 내 느낌이 딱 맞아. 네 진짜 저건 반드시 그런 거야.' 뭐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느낌이 딱 맞는 사람이야.' 이랬거든요. 그런데 느낌이 딱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느낌이 딱 맞는 거야. 왜냐하면 내 기준에서 내 느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그래서 내 느낌에서 세상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세상을 보고 내 세상을 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듣고 내 믿음을 그냥 끝까지 고집하는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내 느낌이 딱 맞네.' 인제 그렇게 믿고 왔어요. 이렇게 믿었는데 이 의식 아카데미 수업을 들으면서 "그 느낌이 딱 맞는데요." 맞는데 그랬더니 선생님이 느낌이 틀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느낌이 딱 맞는데 느낌이 틀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아 진짜요?" 하면서 "왜 그렇죠?" 하고 인제 그때 인제 여쭤봤었어요. 인제 공부를 하면서 그랬더니 그건 거예요. 인제 3살 이전에 사건이 생겨서 쇼크가 와요. 그러면 그거로부터 내 믿음이 형성이 돼요. 마음이 형성이 될 때 그러니까 3살 이전에 마음이 3 살쯤 돼서부터 마음이 형성이 된대요. 근데 고 이전에 쇼크가 와서 사건이 딱 생기는 거예요. 사건이 딱 생기면 그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믿음 체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딱 생기면서 그 믿음으로부터 자리가 싹 씨앗이 딱 뿌려져요, 씨앗이. 고 씨앗에서 느낌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느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믿음에서 느낌이 나오고 좋다 나쁘다라는 느낌이 나오고 거기에서 감정이 생기고 감정에서 또 생각이 올라오고 그 생각한 대로 말하고 그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반복적으로 하니까 습관이 돼서 그 습관이 내 운명을 만들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세팅되어 있던 그 믿음 체계가 내 믿음, 느낌 있잖아요. 이게 내 느낌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또 보고 있어요. 내가 저거는 빨간색이야, 빨간색이야. 쟤는 싸가지가 없어. 쟤는 싸가지가 없어. 내가 싸가지 없는 게 있어 갖고 밖에 있는 사람을 싸가지 없다고 계속 보니까 어때요? 내 거를 내가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 것을 내가 보는 것이라는 거를만 안다면 진짜 이거를 아는 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세상을 내 세상에서 내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만 알아도 정말 있잖아요.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길에 접어든 거죠. 근데 내 거가 세상에서 있는 게 내 게 아니라 저 사람들 거로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를 저 사람들 거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오셔야 돼요, 역으로. 그래서 내 거대로 그대로 했던 것들이 근데 뭔가 선생님이 사랑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 '내가 내 느낌이 틀릴 수도 있구나.' 저는 정말 나는 내 느낌이 필이 딱 맞아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인제 받아들이죠.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 세상이 좀 다르게 보여요. 근데 '내가 맞다.'라는 거를 계속하면 세상이 안 바뀌어요. 내가 어릴 때 상처로 보는 세상이기 때문에 바뀔 게 하나도 없어요, 외부에서. 그래서 그거를 인제 가져와야 돼. 그래서 내면에서 보는 신호가 항상 분명했던 것은 아니었다. 맞아요. 나는 내 신념 체계에서 뭔가 버림받았다라는 엄마가 아기 놓으면서 버림받았다는 신념 체계 때문에 불안한 거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자라면서 아빠가 술 주사가 있으시니까 술만 드셨다 하면 2-3 일에 한 번씩 하고 막 소리 지르니까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거기에서 싹이 생겨서 불안하고 초조한 걸 밑바탕으로 해서 뭔가 자라나오다가 중간에 불안할 때 먹는 거예요. 그게 중간에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아기 놓고 나서도 생기고 그래서 '불안할 때 내가 먹는구나.' 그러니까 달라요. 불안해서 막 하면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서 마르는 사람이 있고 불안할 때 더 먹는 사람이 있고 불안할 때 술을 먹는 사람이 있고 불안할 때 또 쇼핑 중독이 있고 담배를 피고 중독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서 불안한 거를 몰라서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인제 다른 어떤 행동들이 인제 중독성이 나오는 행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를 내가 인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정리 안 하는 것도 저도 뭐 정리를 그래서 큰 소리를 못 치는 게 왜냐면 제가 본 것도 저희 엄마도 정리정돈이 막 되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요 옆에 인제 우리 정류님도 그렇고 뭘 착착착착 이렇게 해 놓는데 이걸 이렇게만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놓을 수 있구나.'라는 걸 봤어요, 정리할 때. 그래서 '저런 방법도 있구나.' 이러면서 제가 '정리를 저렇게 정리하는 것도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인제 이 방이 어지러진 것도 제가 이렇게 하다 어지러지면 '내 마음이 좀 흐트러지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정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정리 잘하던 애도 해 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형아가 어지러우면. 그러니까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안하고 막 이런 게 인제 엄마가 뭔가를 불안해. 엄마한테 버림받을 것 같아. 그런데 엄마가 정리 안 했다고 "야 너 왜 정리 안 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엄마의 관심을 받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한 번 안 해요. 늦잠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렇게 잘해서 칭찬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짓 해 가지고 관심 받는 거를 칭찬으로 인제 관심 받는 거예요. 주의가 집중되는 거를 오해를 하면서 그게 습관이 돼 가지고 어지르지 않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어른이 된 거예요, 20살 넘으면.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인제 모든 것들이 어지러져 있는 것 자체가 찔리네요. 좀 전에 얘기하다가 옷을 바꿔 입어야 되니까 티셔츠를 입고 있다 휙 날렸는데 저기 보이네요. 제 마음이 급하잖아요. 급하니까 저 급한 게 표가 나요. 바쁘고 급할 때 저기 표가 나거든요. 근데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또 어지러지고 있네.'라는 걸 각성하면서 공부하면서 정리정돈을 자꾸 인제 하는 습관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직도 정리 안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면서 스스로 바뀌겠지 해서 제가 뭐 저는 그냥 제 방, 제 화장실, 제가 다니는 곳은 정리를 딱 이렇게 해 놓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뭔가 불안해서 정리하지 않았던 것들 있잖아요.
관심 받으려고 엄마의 잔소리를 관심으로 생각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이 되기가 어려워요. 뭐가 중간이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서 중간도 좋은 거 아니에요? 안 바뀌고 처음으로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바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바뀌는 거.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 어릴 때 상처를 기초로 해서 모든 생각과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면에서 보내는 신호가 항상 분명하지는 않다라는 거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나보다 쪼끔 더 나은 분들, 나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밝은 사람들이. 내가 밝아지겠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내가 발전, 희망을 갖고 '잘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뭔가 비전을 '내 삶이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분들이 보일 것이고. 그쵸. 내가 욕심이 있어서 사행심이 있어. 그러면은 욕심이 있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쵸. 그러니까 만나는 게, 근데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도요, 내 믿음 때문에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엄마가 정말,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기 아가씨들 아직 애기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임신했을 때 아빠보다도 엄마의 그 마음, 임신했을 때 뭔가 생명체가 내 몸에 딱 뭔가 있잖아요. 이게 딱 생겼다라는 거로 해서 이 아이가 막 자란다는 게 새로 막 신비스럽고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엄마들은. 애기 가져보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신비롭고 막 '뭔가 생명체가 또 하나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10 개월 동안 막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다 그 아기를 아기가 새로운 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그 기대감 막 이런 거로 막 하면서, 아기가 뭔가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아기가 먹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먹고 싶은 걸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아기를 진짜 사랑으로 있잖아요. 그렇게 키우지 않나요? 커가고 있잖아요. 놓고 나서도 너무 신비롭고 막 내가 정말 힘들었지만은 그 놓는 그 순간에는 정말 힘들지만 이 아이들 보면서 정말 사랑으로 정말 이렇게 키우는데도 사건이 하나 생겨서 엄마도 미숙하고 다 미숙해서 3살 이전에 사건이 하나 딱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 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수업을 하면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큰 있잖아. 화이트보드 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보드 착 하얀 칠판이 있는데 거기 하얀 칠판에 보면은 딱 점을 하나 꼭 찍으시는 거예요. 그럼 뭐만 보이냐는 거예요. 하얀 칠판에 딱 뭐만 보여요? 점만 보이는 거예요. 칠판에 점이 딱 찍히면 그 순간부터 뭐만 봐요? 점만 보는 거예요. 점만 보면서 점이 모든 것인 양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큰 사랑은 안 보고 "엄마 네가 나한테 이랬잖아, 이랬잖아." 그래서 그 점만 가지고 평생 사는 거예요. 죽어서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제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점만 있는 게 아니야. '이 큰 사랑이 있는 거야.'라는 걸 배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 공부 안 했으면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도 정말 더 많이 미워했을 텐데, 아직도 더 용서해야 되고, 내가 왜 엄마를 미워하기 시작했던 어떤 사건으로, 저 같은 경우는 30 개월 때 인제 동생 낳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상처가 좀 가볍다고, 그리고 엄마가 옆에 있었고 엄마를 보고 있었고 가볍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쪼끔 더 빨리빨리 이걸 인제 해결할 수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상처로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동생을 낳을 수 있다고 어른 입장에선 생각하지만 애 입장에선 너무 놀란 거예요, 나만, 내 존재만.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라는 나, 가짜 나는 나만을 위해 주기 위한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거는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나만 봐 줘야 돼. 나만. 나 먼저. 내가 우선이야.'라는 걸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기적인 마음. 근데 엄마가 "나 아닌 동생을 또 낳았을 때" 너무 웃긴 거예요. 일요일 날 우리 여기 이제 셋째 아기 가진 분이 계시잖아요. 그 큰딸이 불안해하더라고.
그래서 일요일 날 수업 때 들어와서 했는데 어제 물어봤거든요. "어땠냐."고 수업했더니 수업하고 나서 너무 편안해져 가지고 '아 내가 불안했어.' 그러니까 공부를 그전에도 했었거든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요. 불안한 걸 저는 모르고 우리는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라서 20이 되고 30, 40, 50 이러면서 늙어가고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불안한 거를. 그걸 이제 불안했던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덮어버린 거죠. 덮어버리면서 불안에 관련된 다른 행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습관, 안 좋은 습관, 틱, 장애 있잖아. 불안해서 생긴 장애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 근데 어릴 때 이걸 공부를 좀 시켜 놓고 자기가 "엄마 내가 불안한 것 같아. 불안한 것 같아." 셋째를 놓으려고 하니까 큰애가 동생도 나와서 쇼크를 받았는데 셋째도 또 나온대. 그러니까 뭔가 엄마가 나보다 동생한테 뭔가 집중될 거가 인제 예상이 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수업을 같이 일요일 날 들은 거예요. 이제 들었는데 아기가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고 막 이러면서 좋아진 거예요. 10 살인가 그런 거예요. 이게 좋아져 가지고 막 많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편안해졌대. 그래서 내가 아는 게 '동생 때문에 내가 불안했었던 거였네.' 하면서 아니까 애가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불안해하고 살거든요 사실은 모든 인간이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게 인제 어릴 때 상처로부터 있어요. 있는데 좀 더 요거를 이게 참 너무 좋아졌 너무 좋아졌대요. 예 딸이. 네. 좋아졌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참 중간중간에 불안했던 거를 해소시켜서 감정을 존중받고 이해하는 거, 이해받는 거 이런 것들 해결하고 가면은 그런 안 좋은 습관들 이런 것들이 없어지겠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 어릴 때에 그 상처로부터 해서 점을 보면 사랑을 보는 게 아니라 엄마가 동생 낳아서 저는 동생 낳았을 때 거기 안에 요번에 찾았던 게 뭐냐면 동생을 이랑 옆에 누워 있는 엄마를 딱 보는 순간 뭔가 다가서지 못하는 성격이 저리 비켜 하고 내가 막 차지하는 그런 성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도 못하고 그냥 어쨌든 엄마를 빼앗긴 것 같은 느낌 막 배신당한 느낌, 엄마가 날 버려진 느낌, 그다음에 이렇게 다가서지 못하면서 거부당한 느낌. 그 느낌이 있었는데 요번에 그 느낌을 해결을 했거든요. '아 그거였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정확하게 알면서. 그러면서 그게 인제 좀 해결이 됐는데 그 느낌을 가지고 평생 살다 보니까 그 점만 본 거예요. 그 사건에 있는 거기서부터 모든 있죠. 이런 에너지들이 막 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엄마의 큰 사랑을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키우고 아들이든 딸이든 얼마나 자기 아이를 고슴도치도 지 새끼가 제일 예쁘다고 하듯이 그쵸.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래도 그나마 조건 없는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라고 부모님 사랑이 제일 큰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을 그 사건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엄마가 날 미워하고 또 밀어내고 막 그러는 줄 알고 내 그 믿음 때문에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판단 분별해요. 어릴 땐 그런 사건으로. 그다음에 그 느낌을 어때요? 느낌을 친구들한테 또 사회생활하면서 남편한테 아이한테 뭐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틀리게 잘못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공부하고 어릴 때 이 사건을 재맥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어때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남편도 다르게 보이고 사람들도 다 다르게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저는 더 모든 사람들이 딱 보는 순간 '사랑이구나.'라는 걸 '모든 사람이 사랑이구나.'라는 거가 느껴져야지 더 되거든요. 많이 저도 좋아졌어요. 그 사건을 해결하면서 신념을 해결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해결해야 사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다. 내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초록불인지 빨간불인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미 헤딩 신호등을 쓰셨는걸요? 백화점에서 구두를 골라 놓고 사지 않은 경험을 말씀하셨죠? 그때로 돌아가 보죠. 구두를 사려고 했을 때는 어떤 기분이었나요? 불편하고 또 긴장됐어요.
뒤에서 누군가 내 머리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죠. 그래서 구두를 내려놓고 빈손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 느낌을 제대로 이렇게 딱 보신 거예요. 근데 저는 뭐냐면 불안한 것도 있지만 내가 이 불안한 거를 없애기 위해서 뭔가 이 쇼핑을 함으로 해서 그 순간에 회피하고 이거를 날려버리 이걸 감추려고 할 때 나타나는 증상과 그 안에 내면에서 느껴지는 이 증상이 또 있는데 이걸 보지 않고 이것만 보면 질러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질러버리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데. 근데 이분은 그나마 뭔가 불편하고 긴장된 건 그 밑에 깔려 있는 느낌이잖아요. 불편하다, 긴장됐다. 이걸 느끼는 게 이제 느낌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것까지 볼 수 있어서 그래도 그것까지 볼 수 있어야 빨간 신호등인지 초록 신호등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보지 못하면 고야 그냥 고. 그쵸? 그렇지 않아요? 술 마시는 것도 고고 그냥 내가 하는 게 맞아. 그냥 당연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제가 좀 막 이렇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제 제가 아니라 저희가 저희 관련돼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부자가 될 거거든요. 정말 부자가 되거든요. 진짜 엄청나게 부자가 될 거예요. 엄청 부자가 된다는 저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 엄청 부자가 될 거거든요. 근데 부자가 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인제 이렇게 어떤 그 사건, 믿음, 체계 어떤 이런 거로 해서 인제 제가 세팅해 놨던 성공, 돈을 버는 어떤 요런 한계가 있었나 봐요. 그럴 때 선생님을 또 만나서 확장이 됐고 근데 이게 생각의 확장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더 확장이. 제가 그러잖아요. 300만 원 벌고 계신 분들은 300만 원어치의 믿음이 있는 거고 '내가 300만 원을 벌 수 있어.'라는 믿음이 있는 거고요. 1,000만 원을 버시는 분들은 '나는 1,000만 원도 벌 수 있어.'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에너지로 이렇게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돈이 없어.' 그러면 뭐요? 돈이 없다는 믿음 때문에 돈이 없죠.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 듣기는 잘 들어요. 그래 놓고 "그런데요. 돈이 없어요." 이래요. "시간도 없어요." 이래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 시간이 없다 믿음이 먼저라는 것만 안다면 '아 그랬구나. 그래도 지금 내가 없는 건 전에 보냈던 거기 때문에 지금 그래 나는 풍요로워 있어. 나는 많이 벌어.'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거를 확장시키는데 저도 이렇게 뭔가 한계를 이렇게 해 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더 확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았던 걸 확장시키려고 그러니까 약간 불안한 느낌이랑 확장된다는 거랑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자아가 있는데 이게 긍정이 세다는 거죠. 부정과 긍정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셀까?" 그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처음엔 저는 부정 아니냐고.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하고 놀지 말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부정이 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정보다는 뭐가 세요? 긍정이 강한 거예요, 긍정이. 사랑의 수치가 200 이상이 강한 거예요. 아주 강한 한 600대 500에서 600 대의 사랑의 수치를 갖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면 대구광역시 전체 인구들이 더 밝아진다는 거죠.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정이 강하고 '아 내가 더 크게 될 수 있어.'라는 게 강한데 불안한 게 있으니까 이게 같이 공존하고 있는 제가 보는 거예요. 여쭤봤어요. 제가 이상하게 요즘 먹는다고. 근데 제가 보니까 더 커지기 직전에 얘가 또 움직이고 더 커질 거와 같이 있는 거를 제가 보면서 먹는데 "이게 왜 이렇게 먹냐."고 인제 제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몰라서 무의식은 내가 잘 몰라요. 이걸 알면 정말 잘 살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무의식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쭤보니까 불안해서 먹었었던 것들이 습관적으로 습관이 돼서 지금은 습관적으로 먹고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근데 그 습관을 바꾸려면 어쨌든 불안하기 시작했던 것들이 자꾸 없어져야 습관이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원래 일찍 일어나요. 5시에 일어나면 몇 번 못 해요. 그리고 6시에서 7시에 일어나거든요. 7시 넘으면 좀 찝찝하고. 제 기상 시간이 6시에서 7시였거든요. 근데 제가 뭔가 이게 믿음 체계가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3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3시에 일어났다가 '아 내가 이렇게
누워서 잠은 푹 들지 않으면서 누워 있는데 내가 명상을 차라리 이 좋은 시간에 명상을 해야지 누워서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빨딱 일어나 가지고 앉아서 한 20분 정도 명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3 시에서 3 시라는 거는 제 인생에 54살 될 때까지 있을 수가 없는, 3 시에 일어나서 뭐 해요, 할 일 없이. 그렇잖아요. 있을 수가 없었던 건데 제가 지금 128일 차인가요? 이렇게 막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내 신념 체계에서 의식이, 신념이 바뀌면서 의식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니까 습관이 바뀐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습관을 바꿔야지, 바꿔야지,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하는 것보다는 여기 왜 이런 습관이 생겼는지를, 뿌리를 찾으면 뿌리를 뽑아야 여기에 뭐요? 내가 원하지 않는 열매들이 나오는 걸 다르게 할 수 있는 건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뿌리가 이게 왜 그랬을까? 언제부터 먹기 시작을 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조용히 저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에이 모르겠다. 내가 스트레스 받고 안 먹는다는 것보다도 뭔가 일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두 가지가 공존은 하죠. '먹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도 있고 '먹어야 되겠다.'라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인제 어느 순간 또 이게 딱 변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팅은 해 놨어요. 날씬한 몸으로 평생 가는 거로 해 놨는데 요게 이제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는 내가 진짜 조절할 수 있는 거. 저는 저희 회사의 어 CEO 부인이시죠? 진짜 맛만 본대요, 맛만. 스테이크가 나오고 정말 맛있고 비싼 스테이크가 나와도 우리는 뭐야? 다 욕심 딱 보는 순간 욕심이 생겨서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딱 한 점 두 점 맛만 보고 딱 치우고 맛만 해서 아 그런 얘기를 듣고서 '나도 그래 봐야지.'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나도 한번 이렇게 교양 있게 한두 개 먹고 맛만 보고 다 음식의 모든 것들은 맛만 보는 거. 그렇게 한번 돼 보려고요. 그것도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기는.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음식도 저는 어쨌든 아기 놓고 나서 그전에는 말랐거든요. 예 제가 66 이에요. 166에 키가. 근데 인제 아기 놓기 전에는 49 킬로, 48, 49 에서 말랐거든요. 근데 아기 놓고 나서 이렇게 임신해서 살이 찌잖아요. 그 살이 쪘는 거를, 그거를 제가 인제 살이 쪄 있는 상태에서 뭔가 저희 남편이 그러니까 엄마한테 불안했던 게 남편한테도 불안했던 게 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남편이 관심을,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남편이 저한테 관심이 없었다는 거를, 관심이 없고 저희 남편은 저보다 주의 자체가 밖으로, 세상 밖으로 이렇게 뻗쳐져 있는 걸 제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살이 이렇게 딱 아기 놓고 나서 아기가 3 킬로로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49 킬로 이렇게 나가다가 53 킬로인데 3 킬로가 딱 빠지고 나니까 50, 아니 60 킬로, 63 킬로가 되니까 60 킬로가 남아 있으니까 살이 쪘잖아요. 그 살이 쪄 있는 상태에서 관심을 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그렇게 무의식에서는 작동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살쪘다고, 살쪘다고 살쪄서 좋아가 아니라 살찐 거 싫어해요. 근데 살찐 거 싫어하는데 관심을 줬던 게 제가 그때부터 인제 살찌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안간힘 쓰면서 뺐다가 다시 찌면 또 관심 줬다가, 그러니까 제가 '살찌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지?'라는 걸 관심을 귀를 기울이는 게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한 번 딱 얘기를 하더라고. "좀 찐 것 같다." 이렇게 한 번. 진짜 딱 한 번.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저도 이 아침 시간에 너무 좋은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서 다시 뒤돌아보잖아요. 그럼 제게 다시 이렇게 '아 그래서 그랬구나.' 좀 더 정확하게 아는 거 있죠. 그러면서 살이 찐 거, 원래 제가 살찐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통통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랐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됐던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다 찾아보시면 어릴 때 엄마가 잘 먹는다고 칭찬해서 그랬다든지 뭔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적당량을 먹어야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하는데 너무 많이 먹어도 건강이 안 좋아지거든요. 나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것도 다 보면은 불안해서 뭔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건지, 음식을 잘 먹는 것도 편안해서 잘 먹고 있는 건지, 어떤 그런 거는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불안해한다는 건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건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초록불, 빨간불 얘기하다가
건강에 대한 음식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쵸? 그래서 그게 진짜 진정으로 내가 불안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불안한 거와 지금 현재 내가 정말 옳은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여기 어릴 때의 어떤 불안했던 이 사건이 없어져야지만 내가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도요. 내가 나를 보면서 나를 사랑해야 돼. 엄마의 사랑이 있다는 거. 내가 이 사건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사랑한 줄 모르고 옆에서 정말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도 그게 안 보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사랑을 베푸는 걸 빨리 알아듣고 빨리 알아보죠. 기인을 알아보잖아요. 내가 기인일 때 기인을 알아보고, 근데 내가 상처가 많아서 이 내가 갖고 있는 어릴 때 상처 때문에 이 사랑이 가려지면 기인도 못 보고 이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런 하루가 되셔야 돼요. 그쵸? 예. 그래서